옥스포드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의 폭탄 선언이 동아시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만주족이 곧 한민족입니다. 저희는 중국인이 아니라고요. BBC는 이 학생의 만주족 한민족 단일 혈통설 발표 직후 중국 정부가 그녀를 국가 반역자로 규정하고 가족을 강제 수용했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UN 인권위원회가 개입하고 전 세계 300만 만주족이 봉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옥스포드 도서관에서 발견한 충격적 역사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옥스포드 보들리언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논문을 쓰던 어느 날, 새벽 제 폰에 베이징에서 온 국제전화가 울렸습니다. 라나 할머니가 위독하셔. 지금 당장 와야 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노트북을 덮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4살 인생에서 할머니는 제게 가장 특별한 존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분,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노래를 부르시던 분이었죠.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라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란다. 언젠가 너가 우리의 진짜 이름을 찾아줄 거야. 10살 때 할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예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내내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은 여전히 회색빛이었고 스모그로 뿌연 하늘은 제 마음처럼 답답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층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서 계셨어요. 라나 왔구나. 어머니의 눈가에는 며칠은 울어서 부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산소호흡기를 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계셨는데 그 언어가 중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흘째예요. 의사 선생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제 손을 느끼시는지 조금 꽉 쥐어주셨습니다. 부쿠부쿠, 미니게부, 와난.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저는 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떤 의미가 있는 말들 같았어요. 그 억양, 그 리듬감은 중국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가끔, 아주 가끔 꿈을 꾸실 때 그랬어. 하지만 깨어나시면 기억을 못하셨지.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할머니를 지키며 계속 그 알 수 없는 언어를 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제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았어요. 가끔씩 익숙한 중국어 단어가 섞여 나왔지만 대부분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셨습니다. 잠시 의식을 되찾으신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라나, 다락방, 검은 상자. 그리고는 다시 잠드셨습니다. 저는 즉시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검은 상자에는 분명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집은 베이징 후통 지역의 오래된 사업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살던 이 집의 다락방은 늘 금지구역이었어요. 거기는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마라. 어른들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직접 가라고 하셨으니 저는 먼지 쌓인 나무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자 수십 년은 묵은 듯한 먼지가 폐를 자극했습니다. 기침을 하며 손전등을 켰어요. 좁은 공간에는 낡은 가구들과 곰팡이 핀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검은 상자, 검은 상자. 중얼거리며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구석에서 마침내 검은 오칠을 한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표면에는 한자로 완안시 보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뚜껑이 습기로 인해 단단히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칼로 틈을 벌려 열어보니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비단 천에 쌓인 두꺼운 공책 하나, 빛바랜 흑백 사진들, 그리고 이상한 문자가 적힌 종이 뭉치들이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빼곡히 적힌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처음 보는 문자였어요. 세로로 쓰여 있고 둥글둥글한 모양의 점과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치 아랍 문자를 세로로 쓴 것 같기도 하고 몽골 문자와도 비슷해 보였어요. 사진들을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인데 중국 한족의 옷이 아니었어요. 남자들은 긴 포를 입고 독특한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는 뒤가 뾰족하고 앞이 둥근 형태였습니다. 여자들의 머리 장식도 특이했어요. 복잡한 은장식이 달린 큰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죠. 그중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어요. 1952년 우리 가족의 마지막 전통 혼례. 다른 사진들도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1949년 봄절 제사, 1955년 아버님 환갑잔치 같은 날짜와 행사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1960년대 이후의 사진에서는 모두 한족 복장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종이 뭉치를 살펴보니 더 흥미로웠습니다. 일부는 그 이상한 문자로 쓰여 있었고 일부는 한자로 쓰여 있었는데 한자로 쓰인 부분을 읽어보니 가게도 같았어요. 하지만 성씨가 이상했습니다. 애신강라, 완안, 남란 같은 성씨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거야. 우리도 본 적이 없어. 어머니, 이 문자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 할머니 친정 쪽 물건인 것 같은데. 할머니는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어. 저는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과 장샤오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중국 소수민족 문자 전문가셨거든요. 교수님은 공책을 보시더니 안경을 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만주 문자야. 그것도 아주 오래된 형태의. 요즘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만주 문자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자네 할머니가 만주족이었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문화대혁명 때 많은 만주족들이 신분을 숨기고 한족 행세를 했으니까. 교수님은 아는 전문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중국 내에서는 만주어를 제대로 아는 학자가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학자들을 찾아봐야 할 거야. 특히 일본이나 미국, 영국 쪽에.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할머니께 상자를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잘했다. 이제 너가 우리의 목소리를. 말을 마치지 못하고 다시 잠드신 할머니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기장이 무엇이든 반드시 해독해서 할머니께 들려드리겠다고요. 할머니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옥스포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할머니의 일기장과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직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일기장을 들여다봤어요. 만주 문자의 획 하나하나가 마치 할머니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왜 이런 위험한 기록을 남기신 걸까요? 보들리언 도서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동양학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만주어 관련 서적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자료는 생각보다 적었고 대부분 영어나 독일어로 된 연구서였습니다. 혹시 만주어 사전 있나요? 사서에게 물었더니 지하 희귀본 서고에 몇 권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들어간 서고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수백 년 된 책들이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된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에서 찾아낸 만주어 사전은 1905년 독일에서 출간된 것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제목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펼쳐보니 만주어와 독일어가 대조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학부 때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사전을 들고 자리로 돌아와 할머니의 일기장과 대조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도는 너무나 느렸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찾는데도 30분이 넘게 걸렸고 문법은 더욱 복잡했어요. 좌절감이 밀려올 때쯤 인터넷을 뒤지다가 만주 문화부흥 포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만주족 후손들과 연구자들이 모인 곳이었죠. 회원가입을 하고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할머니의 만주어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해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답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환영합니다. 만주어에 관심 있는 젊은이를 만나서 기쁩니다. 어떤 시대의 만주어인가요? 사진을 올려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만주어 편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해독하지 못했어요. 특히 런던에 사는 누르하치 타쿠라는 분의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만주족 문화보존 활동을 하고 있는 타쿠입니다. 당신의 할머니 일기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혹시 런던에 오실 수 있나요? 주말을 이용해 런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런던까지는 기차로 1시간 정도면 충분했어요. 약속 장소인 대형 박물관 앞에서 타쿠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젊은 만주족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한다니 정말 기쁩니다. 제 할아버지도 청나라 관리였어요. 문화대혁명 때 영국으로 망명하셨죠. 근처 찻집에서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여드렸습니다. 타쿠 씨는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건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1940년대 만주어 구어체로 쓰여 있네요. 요즘은 이런 생생한 기록을 찾기 힘들어요. 그는 천천히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 아이신기호로 올라 우쿠준. 나는 아이신기호로 가문의 우쿠준입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신기호로는 청나라 황실의 성씨잖아요. 타쿠씨,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할머니가 황족이었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반개 황족인 것 같네요. 우쿠준이라는 이름도 만주족 전통 이름이고요. 하지만 그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신분을 밝히는 건 당시 중국에서는 목숨을 건 일이었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셨을지. 그날 오후 내내 타쿠 씨와 함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모든 내용을 해독할 수는 없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쓴 일부 단어들은 매우 오래된 만주어였고 일부는 한자와 섞여 있어서 더욱 복잡했습니다. 완벽한 번역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타쿠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기장을 디지털화해서 보존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만주어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기록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로마자 표기법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거든요. 옥스포드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을 해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라져가는 만주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도 큰 과제였어요.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룸메이트인 송하늘은 책상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언어학 석사과정 학생인 그녀는 항상 부지런했습니다. 란, 오늘도 도서관에 있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할머니 일기장 번역하느라. 근데 너무 어려워.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차를 끓이러 갔습니다. 주방에서 돌아와 보니 하늘이가 읽던 책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 소설인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책 속의 글자들이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놀라웠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동그라미와 선들로 이루어진 그 문자들이 왠지 친숙하게 느껴졌거든요. 하늘아, 이게 한글이야? 응? 당연하지. 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응, 미음, 니은, 시옷. 이 글자들의 구조가 만주어를 쓸 때의 손동작과 묘하게 비슷했어요. 특히 모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놀라웠습니다. 하늘아, 한글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갑자기? 물론이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야. 하늘이는 종이를 꺼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를 시각화한 과학적 체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깐 이 구조. 만주어 음운 체계랑 정말 비슷해. 저는 급하게 만주어 사전을 꺼내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어의 아소리는 한글의 아와 완벽히 일치했고 자음들도 놀라울 정도로 대응이 되었어요. 하늘아, 이거 봐.
만주어는 마인데 한글로 쓰면 마야. 완벽해. 놀랍게도 저는 빠르게 한글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열쇠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만주어의 음절 구조와 너무나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란, 너 언어 천재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글을 이해해? 아니야, 이건 마치 한글이 만주어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저는 즉시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한글로 표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 비아이신기오로 올라, 우쿠준 한글 표기 비아이신기오로 올라, 우쿠준. 놀랍게도 모든 음가가 완벽하게 표현되었어요. 만주어의 복잡한 음운까지도 한글로는 자연스럽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대박. 하늘아, 이거 정말 놀라워. 로마자로는 표현 안 되던 음들이 한글로는 완벽하게 표현돼. 하늘이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만주어 한글 표기법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잠도 안 자고 만주어 마이너스 한글 대응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어 한글 비읍 만주어 한글 미음. 만주어 한글 피읍 만주어 한글 디귿. 작업을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종성받침 체계가 만주어의 음절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란, 이거 알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주변 언어들을 참고했다는 설이 있어. 정말? 그럼 만주어도 참고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 당시 조선은 여진족과 교류가 있었으니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기본적인 표기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시험 삼아 할머니 일기의 첫 페이지를 한글로 옮겨 적어봤어요. 비아이신기오로 올라, 우쿠준, 한인왕 옥화세레 해세부레. 에르텐 구루니 미니에넨바 자린베 도모 우레베 비트에비. 와, 란. 이제 훨씬 읽기 쉬워졌어. 하늘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잡한 만주 문자 대신 한글로 적으니 훨씬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번역하면 뭐야? 나는 아이신기오로 가문의 우쿠준, 한족들은 왕옥화라고 부른다. 오늘 나라가 우리 어머니와 일족을 모두 죽였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란. 이건 정말 중요한 역사적 증언이야. 알아.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해야 해.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한글 표기법을 완성해서 전 세계 만주족들이 쓸 수 있게 만들 거야. 우리 언어가 사라지기 전에. 한글 표기법이 어느 정도 완성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일기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도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언어학도답게 문법 구조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은 1948년에 쓰인 것이었어요. 한글로 옮겨 적은 만주어를 천천히 번역해 나갔습니다. 에이냥 난 탕구 우신. 아마 미냐 개분 아이신기오로 잘람바. 에레 개분 나이 와카샤라 오조락한비. 신엔 증극대 테레 우레베. 오늘 아버지가 진실을 말씀하셨다. 우리 일족은 아이신기오로 가문이다. 하지만 이제 이 이름을 버려야 한다. 새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8살의 할머니가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계속 읽어나가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이 우춘 후아이 나단와난 개불의 비트에. 우바 미니 아마이 에마, 아이실라하니 사르간 기안춘 이노. 번역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내용을 이해하고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누나가 우리 집안의 비밀을 말해주셨다. 우리의 선조는 신라왕의 딸 기안춘이다. 란 잠깐. 신라라고? 한국의 신라? 하늘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여기 신라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 그리고 한이 사르간, 왕의 딸이라는 뜻이야. 다음 문장들을 서둘러 번역했습니다. 기안춘 공주는 924년 북방으로 시집을 갔다. 여진족 추장 완한 우야수와 혼인했고 그들의 후손이 금나라를 세웠다. 저와 하늘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역사책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었어요. 란, 이게 사실이라면 금나라를 세운 와나나골타가 신라 공주의 후손이라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역사에서 지워진 거지? 계속 읽어보니 그 답도 있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우리를 오랑캐라 불렀다. 같은 조상을 모시는 형제인데도 성리학의 화의사상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다음 장을 넘기니 1966년 문화대혁명 초기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홍위병들이 왔다. 우리 집 갑오들을 모두 불태웠다. 나는 몰래 이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만 숨겼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언니가 끌려갔다. 만주족이라는 이유로. 황족의 후예라는 죄목으로. 언니는 임신 8개월이었다. 하늘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란, 이건 너무 끔찍해.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들으니 수용소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한다. 아이도 살지 못했다. 손이 떨려서 책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1975년의 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숨어 지내던 대고모를 만났다. 고모는 우리 가문의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셨다. 다음 내용을 읽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어머니도 조선 여인이었다. 함경도 출신의 양반가 딸이었는데 여진족에게 시집갔다고 한다. 뭐라고? 그럼 청나라 건국자도 한국계 혼혈이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여기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다. 우리는 먼 친척이었으니까. 병자호란 때도 인조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발견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계속 읽어나가니 할머니의 개인적인 고통도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만주족인 걸 모른다.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없다. 딸 란의 엄마조차도 모른다. 나는 평생 한족 왕옥화로 살아야 한다. 란, 이게 내 엄마 얘기야? 응. 엄마는 정말 몰랐나 봐. 1989년에 기록도 있었어요. 천안문 사태를 보며 생각한다. 우리 만주족도 자유를 원했다. 우리의 언어를, 문화를,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만주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 아이들도 모르고 손자들도 모를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사라지는 민족이 되었다. 마지막 장은 2010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의 후손 중 누군가가 이 일기를 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역사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라나, 너가 이 글을 읽는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우리는 신라의 후예이자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운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늘이도 옆에서 같이 울어주었어요. 란, 할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려야 해. 이 역사를 세상에 알려야 해. 그래. 하지만 어떻게?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돼. 그리고 이미 한글 표기법을 만들었잖아. 전 세계 만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호전되셔서 말씀도 하실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일기 읽었어요. 우리가 신라 공주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요. 그리고 만주어를 한글로 기록해서 보존할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만주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엠바자린 시사인. 내 아이, 너는 착하다. 하늘이의 주선으로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우리의 만주어 마이너스 한글 표기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란씨,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싶어 해.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심이 많대.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것은 한글의 바다였어요. 간판, 표지판, 광고. 모든 곳에 한글이 있었고 신기하게도 이제는 대부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일기에 따르면 우리 조상이 1000년 전 이곳을 떠났다가 후손인 제가 다시 돌아온 셈이니까요. 국립국어원은 서울 강서구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지만 입구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었어요. 아이신 란씨 환영합니다. 김태산 원장님이 직접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는데 이미 여러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란 씨가 개발한 만주어 한글 표기법을 검토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박설아 연구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타이어족 표기에 한글을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란 씨의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정교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만주어 마이너스 한글 대응표와 할머니 일기의 일부 번역본이었죠.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만주어의 음가를 한글치유로 표기하니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로마자로는 CH나 크유로 표기하는데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주어의 장모음도 한글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는 아아로 쓰면 되니까요. 연구원들은 감탄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 연구원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란 씨, 혹시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런 게 있었나요? 박 연구관님이 고문서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18세기 사역원에서 만든 청원 오걸대예요. 조선 통역관들이 청나라 사신과 대화하기 위해 만든 교재죠. 자세히 보니 정말로 한글로 만주어를 표기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쿠른을 쿠른이라고 한글로 적었어요. 한을 한으로 적고.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한글로 만주어를 표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체계적이지 못했고 문법서도 없었죠. 이 발견은 우리 프로젝트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란 씨,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국립국어원과 함께 표준 만주어 한글 표기법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감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국가적 사업이 되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연구관님이 저를 지하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자료예요. 조선 왕조실록의 만주어 번역본입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두꺼운 책들이 서가에 가득했어요. 청나라에서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번역한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인조실록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한문과 만주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병자호란 때 청태종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주어로 읽어보실래요? 제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벼 무세이 자카 구른. 미니 가샨 우친 게세벼 에무무크니 오호. 우리는 형제의 나라다. 나의 먼 친척들과 우리는 한 핏줄이었다. 박 연구관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네,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내용이. 이난이 조선 한 이사르간 미니마마 엔친데레피. 지금 조선왕의 딸은 나의 고모의 후손이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청태종이 조선 왕실과 혈연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거잖아요. 란씨 이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내용이에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박 연구관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란씨, 사실 한국 학계에서도 만주족과 한민족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어떤 연구인가요? DNA 분석 결과 한국인과 만주족의 유전적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특히 북의 유전자인 Y 하플로그룹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해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네, 같은 조상에서 갈라진 형제 민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지 역사와 정치가 우리를 갈라놓았을 뿐이죠. 찻집을 나와 청계천을 걸으며 저는 할머니의 일기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신라의 후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국립국어원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모였어요. 만주어 한글 표기법은 단순한 문자 변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형제를 되찾는 일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노교수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당신이 하는 일은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오. 언어는 사람을 연결하니까.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만주어 한글 표기법을 완성하고 할머니의 일기를 완역하고 그리고 전 세계 만주족들에게 우리의 언어를 돌려줄 거야. 한글로.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할머니의 일기를 번역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지원으로 더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었고
번역의 정확도도 높아졌어요. 그러던 중 1985년에 쓰인 특별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질도 다르고 글씨체도 더 정성스러웠어요. 오늘은 우리 가문의 가장 큰 비밀을 기록한다. 혹시 이 일기를 읽을 후손이 있다면 진실을 알아야 한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1인이 비밀리 만주족 자카대 언둔대피 테레데 주왕시겟의 에무바이타 돈지부아 어제 비밀 만주족 모임에 참석했다.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나라 강희제의 손녀 아이신기호로 원추가 조선 숙종의 서자와 비밀리에 혼인했다. 1702년의 일이다. 저는 숨을 멈추고 다시 읽었습니다. 청나라 황족과 조선 왕족의 비밀 혼인이라니. 이 혼인은 양국 조정의 극소수만 알았다. 공식 기록에는 없다. 하지만 우리 가문이 그 증인이었다. 계속 읽어나가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추 공주는 조선에서 3년을 살았다. 한양의 비밀 저택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다시 만주로 보내졌다. 그 아이의 후손이 바로 우리 가문이다. 우리 몸에는 청나라 황실과 조선 왕실의 피가 함께 흐른다. 저는 펜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양국 왕실의 혼혈이었다니. 하늘이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자 그녀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란, 이게 사실이라면 너는 청나라와 조선의 왕족 후손인 거잖아.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왜 비밀이었냐는 거야. 일기는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유학자들이 이를 알면 난리가 날 것이다. 오랑캐와 혼인했다고. 청나라도 마찬가지다. 조선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래서 이 혼인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하지만 양국 왕실은 서로를 인척으로 대했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조선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이유다.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때 고종은 비밀리에 청나라를 도우려 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국이라며. 하지만 일본의 압력으로 실패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알던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란, 이건 정말로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내용이야. 동북아시아 3국이 사실은 왕실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때 일기장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펼쳐보니 한문으로 쓰인 문서였어요. 혈맹서.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대천국 아이신기호로 원추와 대조선국 이모왕자는 하늘에 맹세한다. 우리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는 양국의 화평을 위해 힘쓸 것이며 후손들은 서로를 잊지 않을 것이다. 문서 아래에는 만주어와 한글로 된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도장 2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란, 이 문서. 진짜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종이도 오래됐고 도장도 진짜처럼 보여. 우리는 즉시 이 문서를 고해상도로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의 동양문서 감정 전문가에게 보냈어요. 며칠 후 답변이 왔습니다. 종이와 잉크 분석 결과 18세기 초 문서가 확실합니다. 도장도 당시 왕실 양식과 일치합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는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1990년의 기록이었어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셨다. 우리 가문에는 용골대라는 이름이 전해 내려온다고. 용골대? 저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습니다. 용골대는 청나라 초기의 대학자였다. 그가 바로 조선 왕실과 청나라 황실의 비밀 혼인을 주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용골대 자신도 조선 여인을 어머니로 두었다.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양반가 여인이었다. 하늘이가 노트북으로 검색을 하더니 소리쳤습니다. 란, 용골대는 실존 인물이야. 청나라 초기의 만주어와 한어를 번역하는데 큰 공을 세운 학자래. 그래? 그럼 그가 조선계 혼혈이었다는 것도 역사책에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끌려갔으니까.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져서 한국과 만주족이 다시 형제임을 깨닫기를. 우리는 원래 한 가족이었으니까.
할머니 일기에서 발견한 내용들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19세기 러시아 학자들이 만주 지역에서 수집한 희귀 자료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한국학과 최연서 교수님의 도움으로 특별 열람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란씨가 찾는 금나라 건국 비사가 여기 있을 거예요. 1890년대 러시아 동양학자 이바노프가 수집한 자료죠. 먼지 쌓인 상자에서 나온 책은 양피지로 만들어진 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만주어와 한문이 함께 쓰여 있었어요. 대금국 개국비로.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자 첫 장에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금태조 아골타는 신라왕가의 먼 후손이니라.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만주어와 한문이 병기되어 있어서 읽기가 수월했어요. 신라가 고려에 병합된 후 왕족 일부가 북방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여진 부족과 혼인하여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으니 이들이 훗날 금나라의 기틀이 되었다. 최 교수님도 놀란 표정으로 내용을 읽고 계셨습니다. 이건 한국 사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계속 읽어나가니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운 후 고려에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우리는 같은 조상을 모시는 형제국이니 서로 돕고 지내자 하였으나 고려의 유학자들이 오랑캐와 형제가 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그러나 아골타는 끝내 고려를 침공하지 않았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를 해칠 수 없다 하여.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같은 핏줄인데도 서로를 배척했다니. 란씨 여기 보세요. 최 교수님이 다른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진족의 언어에는 신라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하늘을 뜻하는 하늘, 물을 뜻하는 물, 산을 뜻하는 오름 등이 그것이다. 정말로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한 증거예요. 여진어와 한국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더 충격적인 내용은 뒤에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세종대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여진 문자의 원리를 참고했다. 세종대왕이 직접 말하기를 우리와 여진은 원래 한말을 썼으니 그들의 문자 원리를 연구하면 우리말에 맞는 문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저와 최 교수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글 창제에 만주어가 영향을 줬다는 건 학계의 추측이었는데 여기에 명확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집현전 학사들이 반대하여 이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다. 오랑캐의 문자를 참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대부들이 한글을 배척할 것이라며. 이제 제가 빠르게 한글을 익힌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우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던 거예요. 계속 읽다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이 위기에 처하자 누르하치는 조선을 돕고자 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국이 외놈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명나라가 이를 막았다. 여진족과 조선이 연합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최 교수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정치와 이념이 같은 민족을 갈라놓은 거네요. 책의 마지막 장에는 저자의 한탄이 적혀 있었습니다. 슬프다. 같은 조상에서 나온 형제들이 서로를 오랑캐라 부르며 싸우니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자료실을 나오면서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란씨 이 내용을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 거예요. 특히 중국 정부는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할머니도 그걸 원하셨고요. 조심해야 해요. 중국의 동북 공정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지우려는 시도니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나라가 신라의 후예가 세운 나라라니. 그리고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이를 부정하고 같은 민족을 오랑캐로 만들었다니. 하늘이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자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란, 이건 단순한 역사 발견이 아니야. 이건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거야. 맞아. 우리는 1000년 동안 서로를 잊고 살았어. 아니, 잊도록 강요받았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논문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동북 공정의 실체를 폭로할 거야.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훔치고 있는지. 케임브리지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숨겨진 혈연 만주족과 한민족의 역사적 연결고리였어요. 옥스포드 동아시아학회 연례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당일 강당에는 많은 학자들이 모였어요. 중국 영사관 직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 정부의 동북 공정이 얼마나 많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와 금나라 비사, 그리고 청나라 황실 문서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첫째, 금나라는 신라 왕족의 후예가 세운 나라였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발견한 문서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청나라 황실과 조선 왕실 사이에는 비밀 혼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기에서 발견한 혈맹서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셋째,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할 때 만주어의 원리를 참고했습니다. 중국 측 참석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개인 일기와 출처 불명의 문서로는 저희는 DNA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한국인과 만주족의 Y염색체 하플로그룹이 놀랄 만큼 일치합니다. 특히 O2B 계열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이런 사실들을 숨기려 하는가입니다. 동북 공정은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지우고 모든 것을 중화민족으로 통합하려는 정치적 프로젝트입니다. 청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 만주족의 독자적 역사를 부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동북 공정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이렇습니다. 만주족과 한민족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민족이었고 조선의 성리학적 화이론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한국인 참석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때 누르하치가 조선을 도우려 했다는 기록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금나라 비사에 따르면 누르하치는 조선을 형제국이라 불렀고 실제로 지원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이를 막았죠. 발표가 진행될수록 중국 측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특히 제가 동북 공정의 구체적인 왜곡 사례들을 제시할 때는 노골적으로 불편해했어요. 중국 정부는 만주어 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주족 학교들은 폐쇄되었고 만주어로 된 책들은 출판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문화적 제노사이드입니다. 한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지우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중국 측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아이신 씨, 당신은 중국의 통일성을 해치려 하는 겁니까? 56개 민족이 화합하여 사는 중국에서. 교수님, 화합은 동화와 다릅니다. 진정한 화합은 각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영사관 직원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다가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필요해요. 만주족의 역사를 지키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중국인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만주족입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불길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발표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다. 즉시 이런 활동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발표 다음날 새벽, 베이징의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라나, 공안이 와서 너에 대해 물어봤어. 무슨 일이 있었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중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가 영국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반중국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지. 라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를 번역하고 있다는 것, 만주어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것만요. 라나, 조심해야 해. 그들이 우리 가족을 협박했어. 너가 계속하면.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습니다. 병원에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셨다는 거예요. 왜 옮기셨어요?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작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안이 와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라나, 너 때문인 것 같아. 저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학문적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가족을 협박하다니. 란씨, 일단 중국에는 가지 마요. 지도교수인 헬렌 왕 교수가 조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특히 민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걱정됐습니다. 영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베이징의 집이 공안에 의해 수색당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너가 가져간 할머니 물건들을 찾는다면서. 집을 다 뒤집어 놨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나. 너의 중국 여권을 무효화한대. 이제 너는 중국에 올 수 없어. 이 말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향에 갈 수 없다니. 가족을 볼 수 없다니. 하늘이가 옆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란, 너무 자책하지 마. 너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가족들이. 할머니가.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 내 만주족 활동가로부터 비밀 메시지가 온 거예요. 당신의 발표를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비록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 많은 메시지들이 왔습니다. 60년 만에 만주족임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뒤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록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다행히 새로운 병원에서 할머니와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할머니는 약하게 웃으시며 만주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니자린시 야부메 아크. 시마니 아르키안베 야부아비. 내 아이,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너는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작게 덧붙이셨습니다. 제레 우렘베 하프. 만주 구름베 옹고. 우리의 뿌리를 지켜라. 만주족을 지켜라. 통화가 끊긴 후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만주어와 우리의 역사를 알리겠다고. 하늘아, 우리 프로젝트를 확대하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 세계 만주족들이 만주어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야. 좋아. 한국 IT 기업들도 분명 관심을 가질 거야.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세미나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급속히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만주족의 역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잊혀진 민족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형제 민족이었다니. 충격입니다. 만주족 여러분, 한국이 돕겠습니다. 동북 공정 반대. 역사 왜곡 중단. 이 일은 국제 언론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BBC, CNN 등 주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중국 정부의 탄압은 오히려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셈이 되었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커지자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저와 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나섰고 유엔 인권위원회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네이버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아이신 란씨, 우리가 만주어 온라인 사전 플랫폼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네이버 언어처리팀의 유해담 팀장이 제안했습니다. 한글로 만주어를 입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무료로요. 정말요? 왜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을? 란씨의 발표를 받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영혼이죠. 그리고 한글이 만주어를 살리는 데 쓰인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주어 학습 앱을 개발하고
태블릿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만주어 필기 인식 기능을 넣어서 한글로 쓰면 자동으로 만주 문자로 변환되게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전 세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에 사는 만주족 교수가 고어 자료를 보냈고 일본의 만주어 연구자들이 사전 편찬을 도왔어요. 러시아 연해주의 만주족들은 아직 살아있는 방언들을 녹음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직 만주어로 자장가를 부르세요. 캐나다에 사는 한 만주족 청년이 보낸 음성 파일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사라져가는 언어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한국 국립국어원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표준 만주어 한글 표기법을 공식화하겠습니다. 이제 만주어도 한글로 쓸 수 있는 언어가 되는 거죠. 온라인 사전은 빠르게 구축됐습니다. 석 달 만에 베타 버전이 공개됐어요. 만주어마당이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는 첫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됐어요. 한글로 쓰니까 정말 쉬워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말들이 여기 다 있네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중국 내 만주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었지만 VPN을 통해 접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만주어를 다시 쓰게 됐습니다. 한글 덕분에 쉽게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인들의 참여였습니다. 우리가 형제 민족이었다니 만주어를 꼭 배우고 싶었어요. K-팝 가사에 만주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만주어로 한국 드라마 자막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실제로 한 아이돌 그룹이 만주어로 인사하는 영상을 올렸고 이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전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어 동화책이 만들어졌고 유튜브 채널도 생겼어요. 만주어 한마디라는 일일 학습 콘텐츠는 구독자 50만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북한에서 온 것 같았어요. 남조선 동포들이 만주어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우리도 고구려와 발해의 후예로서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교류는 불가능했지만 북한에서도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만주어 마당의 등록 사용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만주어를 배우고 한글로 만주어 글을 쓰고 있었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한 중국 만주족 어린이가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이니니 비만주자린. 비만주 기순 배 타치붐의 바하나비. 저는 만주 아이예요. 만주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한글로 배운 만주어로 또렷하게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께 이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화면 너머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에세 아르카 무담 만주굴은. 만주족은 죽지 않았구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어느 날 베이징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다는 거였어요. 라나 빨리 와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너가 올 수 없으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 입국을 금지한 상태였으니까요. 화상통화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의식이 오락가락하셔서. 깨어 계실 때 연결해 볼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많이 야위셨지만 저를 보시자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할머니, 라나, 잘 있었니? 할머니는 힘들게 만주어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사자 사인 바데 도사. 치미니 기안춘배 야부아비. 나는 곧 떠날 것 같다. 너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할머니 아직 하실 일이 많으세요. 만주어 학교도 만들어야 하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치인이 예배 야부아비. 만주굴은 이 기술의 에르겐 바나피. 너는 이미 모든 것을 했다. 만주족이 다시 말을 되찾았으니.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라나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 우리 집 제사상 뒤쪽. 벽 속에. 하지만 말을 마치지 못하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화면이 흔들리고 의료진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그 후 이틀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기도할 뿐이었죠. 마침내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라나, 할머니가 알아요, 엄마.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장례식에 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대신 영국에서 작은 추도식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만주족 동포들, 한국인 친구들, 영국 학자들 모두가 할머니를 기리러 왔어요. 추도식에서 저는 할머니의 일기 중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만주족이 다시 자유롭게 자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우리의 언어로 노래할 수 있기를, 그날이 오면 나는 비로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 그날이 왔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며칠 후 작은아버지가 비밀리에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벽을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라나, 정말로 뭔가 있었어. 봐. 화면에는 낡은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진 종이에는 한문, 만주어, 그리고 놀랍게도 한글이 함께 쓰여 있었어요. 1752년 조선과 청의 비밀 협약. 내용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조 28년 조선 사신과 청나라 황족이 비밀리에 만나 동방 삼국의 영원한 우호를 맹세하다. 비록 지금은 다른 나라로 나뉘었으나 우리는 같은 조상의 후예임을 잊지 않으리라. 문서 아래에는 3개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선, 청나라, 그리고 세 번째 인장은 뭐예요? 몰라. 처음 보는 문양인데. 잠깐, 여기 작게 글씨가 있어. 대마도 주인? 일본까지 연결되어 있었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라나, 이 문서를 어떻게 할까? 일단 안전하게 보관해주세요. 때가 되면 공개할게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엄청난 비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동아시아 3국이 비밀리에 형제관계를 인정했다는 증거를.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작게 적힌 글귀가 있었어요. 라나, 너가 이 글을 읽을 때쯤 나는 없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안에, 우리 언어 안에, 우리 역사 안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내 손녀야. 한글로 또박또박 쓰인 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국제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만주족들이 전통 상복을 입고 만주어로 조가를 부르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습니다. 사라지는 언어를 한글로 구하다 -아이신란의 도전. 6개월간의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제작팀은 저와 함께 만주족들이 사는 여러 지역을 방문했어요. 비록 중국에는 갈 수 없었지만 다른 나라의 흩어진 만주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만난 만주족 가족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1950년대에 이곳으로 이주했어요. 중국에서 만주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아서. 80대 할아버지는 오래된 만주어 성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한글로 쓸 수 있다니. 손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일본 도쿄에서는 만주족 유학생들의 모임을 취재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모여 한글로 만주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라도 우리 언어를 지켜야 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만주어 한글 표기법 공식 발표회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나와 축사를 했습니다.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사라져가는 언어를 살리는 도구로 쓰이다니 세종대 왕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발표회 후 열린 만주어 신앙송에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만주어로 시를 읊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BBC 다큐멘터리는 제작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리서처가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도 함경도 일부 지역에서는 만주어와 유사한 방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말씀이 만주어였구나. 한 탈북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은 BBC 다큐멘터리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70개국에 수출되었어요.
방송 직후 유네스코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만주어 한글 보존 프로젝트를 인류 무형문화유산 보호 모범 사례로 선정합니다. 유럽의회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보호해야 하며 아이신 란씨와 같은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중국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큐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웨이보에 지지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금세 삭제됐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만주족도 그들의 언어를 지킬 권리가 있다.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이다. 진실을 말하는 란씨를 지지한다. 심지어 중국의 유명 학자들도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다양성은 중국의 자산이다. 만주어 보존은 장려되어야 한다. 이런 압력에 중국 정부도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저를 비난했지만 만주어 교육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어요. 그 무렵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영국 망명을 신청했고 승인됐다는 거였어요. 라나, 이제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히드로 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함께 오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BBC 다큐는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에미상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고 영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살아온 모든 만주족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한국인들의 것입니다. 특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할머니께 바칩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은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만주어 한글 학교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IT 기업들은 만주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만주족들의 자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만주족들이 커밍아웃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당당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만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중국 기업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우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저는 구체적인 실천에 나섰습니다. 런던에 만주어 한글 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뜻밖에도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 기기를 지원했고 교보문고는 교재 출판을 맡았어요. 역사적 화해와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개교식에는 각국 대사들과 언론인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한국 대사의 축사가 인상적이었어요. 1000년 전 우리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형제가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는 나이든 만주족 어르신부터 혼혈 아이들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왔어요. 엄마가 만주족이래요. 이제 엄마의 말을 배울 수 있어요. 7살 소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머니의 일기 완역본 출간식이었습니다. 숨겨진 목소리 어느 만주족 여인의 기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 표기 만주어로 동시 출간됐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숨어서 사셨지만 이제 그분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됐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만주어 교육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놀라운 일은 계속됐습니다. 뉴욕, 도쿄, 서울에서도 만주어 한글 학교가 생겼어요. 온라인 수업도 시작돼서 전 세계 어디서든 만주어를 배울 수 있게 됐죠. 특히 서울분교 개교식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어요. 한글이 세계 문자가 되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라져가는 언어를 살리는 도구로 쓰이다니 세종대 왕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중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제약이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만주어 학습 모임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VPN으로 란 선생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어요. 중국에도 이런 학교가 생기길 바라요. 선양에 사는 대학생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가장 뜻밖의 연락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스위스 주재 북한 외교관을 통해서였어요. 평양에서도 만주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조용히 교재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념을 넘어 문화가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2년 만에 등록 학습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한국인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함경도 출신인데 만주어 단어를 몇 개 아셨어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됐네요. 한 한국인 학습자의 후기였습니다. 동생 투런도 연락을 해왔어요. 누나, 나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나도 만주어를 배우고 싶어. 화상통화로 만난 동생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 나도 이제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어. 1년 후 동생도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런던의 만주어 학교에서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몽골의 한 역사학자였어요. 당신의 활동에 감명받았습니다. 몽골에도 만주족이 많이 삽니다. 몽골에서도 학교를 열어주세요. 만주어 한글 학교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꿈꾸셨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학교 현관에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언어는 영혼입니다. 한글로 되살아난 만주어처럼 사라지는 모든 언어가 다시 숨 쉴 수 있기를. 지금까지 아이신 란씨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병상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가 전 세계 만주족의 문화부흥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죠. 우리는 1000년 전 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분열된 동아시아의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역사와 정치가 만든 장벽 너머에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래된 사진첩, 낡은 편지, 할머니의 흥얼거림 속에 잊혀진 역사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만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